네, 사실 많은 분들이 풍수 인테리어를 정말 관심을 갖곤 하시지만은 그래도 더 중요한 거, 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사는 곳의 위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집터라는 겁니다. 이 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풍수 컨설팅을 오래도록 해온 그런 전문가라야 가능합니다. 저는 다 아시다시피 풍수 가문의 4대 계승자로서 그리고 지금도 수천 명 이상 수백 곳 이상의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현장에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집터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영상들 모아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 텐데요.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제 책에서 어떤 터와 관련된 얘기는 없어가지고 좀 실망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저희 두 번째 책이죠. 지금 돈이 모이는 재물운의 진실은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운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집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풍수에 대한 영역이니까요. 그것은 이 영상을 보시면은 바로 해결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정말 좋은 집터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야말로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내가 살면서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어떤 거처를 찾으려고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러니 영상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각종 컨설팅이나 도서 구매, 강의 신청, 그리고 프리미엄 풍수 액자, 프리미엄 해바라기 액자, 복바라기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첫 번째로 하고자 한 이야기는 이 고르고 평평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르고 평평한 땅이면 당연히 집을 짓기 좋겠죠.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아낄 수가 있으니까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 의뢰인이 가지고 계신 땅이 제법 넓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산 능선 위쪽으로 정상쯤에 땅을 아주 고르게 잘 닦아 놓으셨는데 바로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고르고 평평한 땅이라 해도 그게 딱 산 정상에 있다라든지 주변에 어떤 막아주는 그런 산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집은 많은 바람이 들이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집에 기운이 모일 수가 없는 그러한 집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통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죠. 이게 바로 풍수적인 의미로서 하는 말입니다. 바람이 계속해서 들이치게 되면은 기운도 모이지 않고 여러 가지 가족 간의 그런 불화도 함께 일어나는 게 이게 바로 자연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평평한 땅이라 하더라도 내 주변을 감싸주고 있는 무언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형 지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지 탁 트였다고 보기 좋다고 그렇게 지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노래 가사처럼 저 푸른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으면은 바로 망하게 된다라는 거 그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 남향에 대한 겁니다. 사실 그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터라든지 그런 지형 그리고 기운이라는 것을 다 종합하고 여러 가지 정말로 많은 것들을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마스터님과 제가 딱 알려드린 거는 그쪽은 서양이었습니다. 서양집이었고 또 한쪽은 남서양집 이렇게 두 군데를 정해드렸는데 근데 현장에서도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게 어떤 남향에 대해서 조금 그런 선호한다라는 의향을 내비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자연 지형에 맞도록 짓는 그 방향이 중요한 거지 내가 선호하는 방향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 전문가를 그렇게 찾아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선호도 중요한 거고 또 현실적으로 건축을 해야 되는 여부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풍수에 맞춰서 집이 들어설 곳의 위치를 정하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가치 있게 출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의뢰인도 그렇고 사실 다른 여러 현장의 의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딱 정해드리고 와도 돌아서고 나면은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사실 원하는 어떤 방향이 또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혹은 그 여러 가지 이런 건축이라든지 이런 설계하시는 분들께서 되게 어려워하신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물어보시지만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런 다른 건축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 현실적인 거 따지게 되면 사실 풍수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보다 가장
1차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게 풍수인 거고, 그렇게 해서 선택되게 되는 그 땅의 크기, 땅의 모양에 따라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삶에 있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욕구대로 주변 상황을 막 이리저리 움직여버리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온전한 기운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인생에 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여러분들 주변 자연 지형에 맞추어서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 그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주택을 짓는 분들에게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집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이 집을 짓고 집에 사는 사람들이 주인인 거지,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 쓰이게 되고, 또한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 삶의 공간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게 되면은 그거는 현실적으로도 삶이 어려워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에서도 이렇게 좋은 운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집과 사람은 교감을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인 되지 못하면은 집의 기운 역시나 집주인이 아닌데 굳이 그렇게 운을 온전하게 전해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 주변과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의 집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런 시골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텃세들도 있고, 원래부터 살던 사람들께서 조금 방해를 하는 경우들도 제법 많습니다. 제법이 아니라 꽤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강대의 강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포섭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고, 그럼에도 안 되면은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여러분들의 사는 공간을 지켜내야 이것이 곧 여러분들이 진짜 집을 통해서 큰 운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이 사는 집의 터, 사는 입지도 중요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사는 집의 구조도 함께 중요합니다. 이렇게 집터를 찾고 의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풍수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셔가지고 뭐 무슨 좌향일 때는 어느 쪽에 대문을 내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서산에 같은 의뢰인분께서도 그렇게 공부를 하셨었고, 예전에 다른 주택지들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 현장 아니라 예전에 지금 한 곳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거기도 정말로 넓은 집에 정말 고급스러운 주택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스터님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여쭤보셨죠. 바로 대문의 방향, 내부 집의 구조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그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딱 대문 방향에 대해서만 자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근데 실상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 딱 마주하게 되면은 원래 말씀하셨던 것 플러스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여쭤보시곤 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딱 담백하게 대문만 딱 물어보시고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마 나름대로의 판단을 통해서 내부 구조를 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 현장에서 옆에 놓여져 있는 설계도가 있어가지고 언뜻 봤더니 이미 화장실 위치부터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아, 이렇게 바로 이 순간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운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땅 한 평, 한 발자국의 거리가 삶을, 한 가문의 생사를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서 그분의 삶의 운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사는 집터까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았다면 집 구조도 그만큼 풍수적으로 중요하다, 정통적인 풍수의 원리에 맞춰서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제대로 된 전문적인 판단은 말 그대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되는 겁니다. 풍수는 절대 셀프가 아닙니다. 약 10여 년 전, 20여 년 전부터 평생교육원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풍수를 공부하시고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부터 스스로 공부해 나가고 스스로 지자가 되고 스스로 전문가가 되는 이러한 양상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인된 교육기관이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방금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한 찰나찰나의 그 순간의 결정들이 그 의뢰인의 삶을 바꿔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 그 어떤 가벼운 내용도 쉽게 판단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의 말, 하나의 순간의 행동, 하나의 결정이 나비 효과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저 멀리 이끌어 가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이 풍수 역시나 그 어떤 전문가보다 더 중요한 전문적인 영역이니 꼭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을 판단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종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현장에 갔을 때 만나셨던 의뢰인이 이전에 사전 상담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게 자신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수의 원리가 맞다라는 것을 알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런 저희 회사 그리고 저희 마스터님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컨설팅을 의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풍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관련이 없다라기보다는 모든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 외의 많은 종교들 다 이 땅 위에서 펼쳐지고 이 땅 위에서 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종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풍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풍수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혀 이렇게 뭔가 쉬쉬하거나 몰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도 본인이 성당에 다니는데 지금 이렇게 저와 전화를 하고 상담하는 것조차도 누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풍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죠. 절에 계신 스님들 그리고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저희 통해서 컨설팅을 받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는 공간만큼은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항상 바르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삶의 이치, 그런 자연의 섭리,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5월 29일에 올린 영상이고요. 다른 영상들 모아서 만든 영상입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그 다음 댓글 보시면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댓글부터 보면은 네, 여진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 영상 좋아요 머릿속에 입력을 하든 킵해놓으면 정말 도움되는 말씀들이네요. 입주할 때 편의 청소나 리모델링 하기에는 공실이 좋아도 다른 면에선 선호 안 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댓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집 자체가 비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이미 기운이 빠져나가 있거나 혹은 좋지 않은 집일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 공실이 난 집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빈 집이 다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다음 별사탕님. 살다가 누수가 생기고 기존에 누수 흔적이 있었고 참 고생했네요. 곰팡이랑 바퀴벌레 때문에 힘들었고 1층과 끝집, 오래된 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 먹어서 분양 아파트에 처음 살아보는데 신혼을 신축에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부럽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별사탕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낡은 아파트에서 사시면서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들, 그 집에서 뭐 곰팡이나 바퀴벌레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많이 좀 힘든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1층하고 끝집 그리고 오래된 집 이게 풍수적으로는 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층일수록 오히려 땅의 기운을 많이 잘 받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주변 먼지라든지 외부의 기운이 와닿기 때문에 아파트 1층이 조금은 꺼려지는 거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끝집도 그런 현실적인 측면인 거지 너무 풍수적으로 완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신축이든 구축이든 그거에 대해서 풍수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미니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싫은 집 대공감합니다. 들어가기도 싫고 계약하는 날도 이상하게 하기 싫었었는데 남편이 그냥 살자고 해서 이사 들어왔는데 2달 만에 다른 집으로 이사 나가게 됐습니다. 윗집에서 다투는 소리, 발소리,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다음 주에 이사를 나갈 겁니다. 내 평생 30번이나 이사를 했는데 이 집은 정말 지옥 같은 집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촉을 믿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네요. 돈은 돈대로 깨지고 경찰 신고까지 한 그런 마음고생 정말 숨막히게 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제 곧 벗어나게 됩니다. 빠른 판단으로 도망 나가게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집을 살게 될 때 어떤 그런 내가 부정적인 뭔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분께서 또 전화 주셔가지고 이 집을 딱 계약하고 계약금을 걸어놓은 이후부터 너무너무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컨설팅을 이렇게 신청을 할까 해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떤 특별한 나쁜 그런 징조를 미리 보여주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 부부가 사시는데 이 미니님이 아내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내분께서
왠지 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께서 그냥 살자고 하니까 살았지만은,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보면은요, 보통 어쨌든 남성분들이 조금 더 대가 세고 기가 세다 보니까 나쁜 집에 가더라도 그 기가 약한 사람들보다는 그 나쁜 걸 덜 받거나 혹은 그 나쁜 걸 받더라도 더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인 거죠. 나는 멀쩡한다 하더라도 내 가족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남편의 입장, 가장의 입장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몸 하나 편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가족들 모두가 함께 편안한 게 좋습니까? 내가 단지 내 일순간 편하다고 해서 가족들까지 다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선 안 된다라는 거, 그 점을 우리가 이 댓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소연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자, 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팔려고 하는데 우린 이 집에서 아팠다, 우린 이 집에서 망해서 나간다, 우린 이 집에서 자주 싸웠다, 이런 안 좋은 말들을 매수인이 물었을 때 솔직하게 할까요? 라고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 날카로운 질문이긴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어떻게 이야기 드렸냐면은 어떤 집에 딱 살려고 혹은 이제 돌아보러 갔을 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한 번쯤 물어보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에서 혹시 지내면서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나쁜 일이 있는 사람이 나빴어요 뭐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진 않겠죠. 근데 생각보다 또 편하게 답변해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인보다 더 많은 집들을 다녀본 게 저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집주인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도 또 물어보면은 또 그냥 그렇게 솔솔솔솔 이야기해 주실 때도 있으니까 어차피 돈 안 드는 거 하나라도 따지고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이라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챙길 수 있는 정보가 있더라면은 이렇게 질문이라도 일단 던져봐라. 그리고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이 그냥 다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숨길 수 없는 표정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살아온 그 흔적들만 봐도 대강 유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만약 내가 딱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은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한 번쯤은 물어보십시오. 돈도 들지 않고요, 시간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얻는 정보는 정말로 귀중한 정보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윤윤희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이 집에서 산지 1년이 좀 넘는데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있는 편이고요. 이 집에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돈이 안 생겨서 이사를 못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도 정말로 많죠. 현실적으로 정말로 어떤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를 못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는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라. 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된다라고 하면요, 되는 길이 어떻게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길이 빨리 보이느냐 늦게 보이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안 된다라고 딱 가망성을 닫아 놓으면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점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윈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밤에 쓰레기 버리러 가면 항상 머리가 쭈뼛하던데 구석진 곳이라서 기분상 그랬던 건지 기가 눌린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 사는 곳에서는 새벽에 쓰레기 버리러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윈님께서는 그 야간에 주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밤에 쓰레기 버리러 간다라고 하는 쓰레기를 떠나가지고 밖에 이게 구석진 곳이 많다 보면은요, 구석은 어쨌든 나쁜 기운이 몰리기가 좋은 게 바로 구석입니다. 왜? 구석에 먼지가 많이 쌓이죠. 그리고 먼지는 꼭 나쁜 세균, 나쁜 기운도 함께 몰고 온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 가시더라도 만약 머리가 쭈뼛서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면은 그냥 그곳은 앞으로는 더 이상 발 디디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돌아서라도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작은 뜰팡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제 경험상 풍수 절대 무시 못해요. 잘못되고 나서의 후회는 항상 늦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잘못되기 전에 미리 제대로 좀 아시고 미리 컨설팅을 받던 좀 어떻게 제대로 학원에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그 순간 집에 갔더니 내가 마음이 편해 이래가지고 가져가지고 덜커덩 살고, 이렇게 지금 안 되신 분들께서 수많은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구체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사간 집이 그렇게 무섭다고 혼자 있기 싫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다 했는데 그 말들을 무심히 흘려버린 갓 돌진한 아기를 두고 갑작스럽게 떠났네요.
가고 나니 후회하더라고요. 집을 다시 이사라도 해볼 걸 하고요. 곁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 보니 참 소름이 돋습니다. 아마 주변에 친한 지인분의 어떤 배우자가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 그렇게 무서움을 느끼고 혼자 있는 것도 싫을 만큼 그렇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불상사를 당하신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무심코 그냥 평소에 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쁜 집에 들어가가지고 나쁘게 된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지도 못한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바로 이런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그나마 볼 수도 있고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나한테 좋은 운이 남아있고 내가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쁜 상황이 벌어지면 이미 그때는 끝인 겁니다.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 차완희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윗집에서 화장실 보수 공사를 잘못해서 천장에 물이 샌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시 보수를 해서 이상도 없고요. 괜찮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윗집에서 이게 아파트에 지내다 보면은 부득이 또 한 10년 넘어가면서부터는 누수가 일어난 집들도 많고 또 부실하게 지은 아파트들은 몇 년 안 지나서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정말 부득이 어떤 이렇게 운이 안 좋아가지고 윗집에서 물이 새는 경우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잘 수리가 되면은 그러면 괜찮습니다. 다만 수리 안 된 상태로 계속 곰팡이 진 상태로 놔두게 되면요, 그 운이 좋지 않습니다. 더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여기서는 좀 그렇고요. 지붕 그리고 아파트의 천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수리를 하시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단장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저희 집도 오래전부터 귀신이 보이는데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이사도 힘들고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목사님도 와서 해보고 스님도 오셔서 해봐도 안 되고 귀신이 함께 살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분이 진짜 객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경우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조금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확답 드리긴 어려서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 드린 거니까요. 혹시나 단장님이 보시더라도 불편하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집이 만약에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요, 목사님도 의미 없고요, 스님도 의미 없고요, 무당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사 가면 됩니다. 이사 가면 됩니다.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가는데 오죽합니까? 라고 하는데, 목사님 그냥 부르겠습니까? 돈이라도 한 푼 드리겠죠. 스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특히나 무당한테 가게 되죠. 그러면은 수백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 그냥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무속인이나 종교인들 비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집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분들이 본질적인 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집이 나쁘면요, 그 집을 떠나는 거,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송봉수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느낌이 싸하고 그런 집이 있어요. 결국 거기서 망하고 나왔어요. 집 더 무시하면 안 돼요. 라고 또 남겨주셨고요. 그 밑에 또 다른 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사했던 집이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괜히 쎄하고 무서움증이 들더니 오전 10시쯤 초인종 누르고 나가보면 아무도, 결국 그 집에서 도둑도 맞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도둑들 드나드는 아파트였던 거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집의 구조라든지 그 주변 지형에 따라서 진짜 도둑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풍수적인 이론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집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은도끼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 참 희한한 아파트 중에 하나가 1년마다 외지인들이 이 아파트에 오면은 자살을 합니다. 공동묘지터에 세워진 집들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말씀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한 말씀이니 다들 참고하십시오라고 감사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묘지터 위에 지어진 집들 혹은 어떤 좋지 않은 시설들 위에 지어진 집들은 가급적이면 조금 피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겪어보신 분들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데, 제가 아는 곳들 중에서도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라인, 딱 특정 라인만 줄초장이 나는 그런 아파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부적을 쓰는 거 그런 것도 다 의미 없고요. 그냥 역시나 이사를 가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 다음 이산홍님께서 윗집에서 물이 샜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걸까요? 이상하네 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만세님, 정말 경매 집은 재수 없어요. 다시 경매
경매한 집에서 뭐 식구 중에 집을 나가거나 하여튼 재수없어요. 이렇게 경매한 집은 좋지 않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경매한 집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경매를 해도 만약 이제 경매를 당했다라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어쨌든 나쁜 일을 당해서 그렇게 경매를 넘어간 경우가 거의 태반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집과 사람 간의 인연은 참으로 오묘하기도 합니다. 이 집 자체가 그 사람을 밀어내기도 하고 그 집과 인연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더 다시 끌어당기기도 하는 겁니다. 또 이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께서 나랑 맞는 집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나랑 맞는 집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집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집의 땅에서 그 사람을 밀어내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혜전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층간소음은 요즘 세상에 참 고르기 힘들죠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고요. 아무리 저희가 명당 아파트를 찾아드리고 명당 집을 찾아드린다 해도 주변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위층에 뭐 어떤 층간소음 같은 것까지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파트를 그렇게 지은 그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문제, 건설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강화가 돼서 지금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그 층간소음을 강화한 그런 설비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근데 문제는 또 그렇게 하니까 분양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층간소음은 참 아픈 그런 현대인의 주거 형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김해 도서관에서 3주 동안 강연을 진행했었는데요. 강의 1주차 때 이제 저의 강의를 보시고 정말로 감명을 받으셔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비대면 컨설팅 중에서 집구조 진단을 의뢰를 해주신 경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후에 새롭게 입주하게 될 그 아파트가 과연 내가 거기서 살아도 될지 앞으로 남은 여생을 계속해서 계획을 해도 될지가 너무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렇게 25년에 입주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이사 방향도 궁금하고 뭐 그 집에 됐을 때 어떻게 되고 또 지금 있는 자녀가 취업을 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런 디테일한 운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좋은 집에 들어갔을 때는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 자체가 거주 적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 풍수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입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장을 밟아봐야 합니다. 하루에도 꼭 몇 통씩 많은 분들께서 여쭤보시는 게 그냥 지도를 좀 봐주시면 안 되냐. 메일로도 물어보시고 카톡으로도 물어보시고 문자로도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지도상으로는 입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절대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직접 가지는 않더라도 아무리 집터가 좋아도 집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집 구조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살게 되면은 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 비대면 컨설팅 중에 하나인 집 구조 진단 그 아파트의 평면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집을 분석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김해 도서관에서 의뢰를 해주신 의뢰인께서도 이렇게 집구조 진단을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도 함께 고려를 추가적으로 해드렸고 그 집안의 구조에 대해서 살아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거주 적합성을 확실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집안에 대한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항목을 따지면 거의 100여 가지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이론을 정밀하게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맨날 풍수 인테리어 영상만 보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내용들만 봐서 그렇지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컨설팅이나 판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정밀하고 고도의 정확성을 요하는 작업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한 사람의 삶을 살린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여튼간에 이분께서는 그렇게 출장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 지금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요. 그래서 평면도를 보내주셨고 75만 원을 들여가지고 30평대 아파트인 평면도의 집 구조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5만 원을 들여가지고
명확하게 미래에 대한 설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과를 이야기 드리자면은 이 집은 그냥 들어가서 살면 안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내가 살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분양을 귀하게 받았다면은 사는 것보다는 그냥 투자용으로 하시라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요, 겨우 평면도 하나 분석하면서 뭔 돈을 그렇게 받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께서는 진심으로 저에게 현장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100억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 삶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알게 되신 거죠.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거기에서 내 잘못된 길을 하나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내 인생에 100억을 얻는다라는 그 가치를 정말로 깨달으신 겁니다. 제가 항상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치에 대한 판단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표면적인 금액보다도 이 금액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더 좋은 곳에 돈을 쓸 줄 알고 내 삶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보여지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 금액만 놓고 그저 내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더 줄여서 내 스스로 하려다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은 길을 돌아가게 되고 결국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제어의 직구조 진단을 받아라 이 뜻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돈을 쓴다라는 측면을 조금 더 현명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1차원적으로 아끼는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차원적으로 아끼면은 결국 1차원적으로밖에 돈을 모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경제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고 물가는 요즘 정말로 치솟았죠. 그렇게 봤을 때 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일들에 투자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직구조 진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구조에 대한 부분만을 분석해드리고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측면까지 추가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절대로 땅의 기운이라든지 수맥이라든지 그런 거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거 봐줄 수 없냐라고 하시는데, 자, 풍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늘 이야기 드립니다. 아니, 지도상으로 어떻게 수맥이 보이겠습니까? 지도상으로 어떻게 기운이 보이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 심지어 그 유명 대학을 나온 그 박사학위를 받으신 교수님들도 이렇게 용맥을 그려가지고 지도상으로 기운이 흐르는 형태를 보고 집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막상 현장 가보면 절대 그거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현장으로 출장 컨설팅을 가려고 하는 거고, 그게 정 안 된다면은 직구조 진단이라도 받으셔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좋은 의도로 열고 있는 게 이 비대면 컨설팅 직구조 진단인 겁니다. 이 직구조 진단을 받으신 분들 정말로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 한 분이 딱 기억이 나는데, 그분께서는 저희가 직접 그 아파트 단지를 선정을 해드리기 위해서 출장도 갔었고요. 그리고 그 단지 안에 있는 평면, 그 평형대마다 모든 구조를 다 각각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2개, 3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 역시나 오히려 역으로 좀 비용이 부담이 되진 않으십니까? 라고 여쭤볼 정도였는데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문적인 판단을 하고 비용을 들이는 것은 내 인생을 위한 정말 최소한의 투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렇게 해서 정말 평안한 집을 얻게 됐고,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집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집을 고른다라는 것, 우리는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알아야 오히려 더 많은 돈들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